야권의 핵심 인사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된 대장동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지난 국회 기자회견장은 정적 속에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닌 대한민국을 뒤흔든 초대형 비리 사건에 숨겨진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충격적인 순간이었다. 그는 민낯을 드러낸 녹취록의 내용을 하나하나 짚으며 그동안 가려져 있던 대장동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폭로의 중심에는 김계훈 대변인이 있었다. 이 글은 그날 공개된 녹취록의 충격적인 내용과 김 대변인이 밝힌 정치권의 부도덕한 행태, 그리고 이에 따른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직면한 위기를 심층적으로 조명한다. 국민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검은 시나리오는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한 정치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거래와 셈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부터 이재명 대표의 실명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단순히 측근들의 일탈 수준이 아닌 설계자의 중심에서 시작된 거대한 공모였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의 등장은 사건의 무게 추가 개발 이익을 취한 민간업자들의 로비 차원을 넘어 성남시 최고 결정권자의 직접적 개입 또는 최소한의 묵인을 전제로 했음을 암시한다. 이 실명 거론만으로도 이미 사법적 판단의 영역을 넘어 국민적 공분의 영역으로 넘어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시나리오가 언급되었다. 이는 대장동 일당들이 단순히 개발 이익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비리가 언제 터질지, 그리고 권력의 향방에 따라 자신들의 법적 운명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고 대비하는 정치적 대응 전략을 수립했음을 방증한다. 이들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 개발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그 뒷수습을 위한 치밀한 블랙 시나리오를 미리 짜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들의 비호 세력이라고 믿었던 정치적 동아줄이 끊어지는 절망감, 그리고 곧 닥쳐올 사법적 심판에 대한 공포가 뒤섞인 단식이었다. 라고 내뱉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승부가 뒤집히자마자 그들이 즉각적으로 대화의 초점을 플랜 B, 이 플랜 B는 단순한 선거 패배에 대한 한탄이 아니다. 이는 대장동 관련자들이 선거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신들의 비리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치밀한 대응 전략, 즉 블랙 시나리오를 사전에 준비했음을 폭로하는 결정적인 증거다. 그들이 구상했던 플랜 B는 무엇이었을까? 김 대변인은 이를 곧 사법당국의 눈을 피하고 국민의 심판을 면하려는 조직적이고 비열한 은폐 시도, 즉 증거인멸, 자산은닉, 핵심 인물들의 도피 혹은 입막음, 그리고 정치적 물타기 공작의 탈출 청사진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했다. 이 플랜은 자신들의 안위와 탐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김계훈 대변인은 과거 민주당이 선행 녹취록에서 등장했던 그분이라는 단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리하게 꿰맞추려 했던 적반하장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려 했던 정치 공작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민주당이 펼쳤던 억지스러운 프레임 전쟁은 결국 새로 공개된 녹취록의 명확한 실명 언급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논란의 핵심은 누가 이 이익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이 이익 배분 구조를 알고 설계했는가에 있다. 김 대변인은 이전의 궤변이 얼마나 황당무계했는지 이 녹취록이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이번 녹취록을 통해 대장동 일당의 교감 상대가 이재명 대표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교감이란 법적, 이는 단순히 아는 사이를 넘어 서로 의사를 주고받고 암묵적인 동의를 형성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윤리적 함의가 매우 깊다. 녹취록에 나타난 교감은 대장동 사업의 천문학적인 이권 배분 과정에 이 대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음을 시사하며
사법 정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고백이나 다름없다. 이 교감의 존재는 이 대표가 스스로를 설계자라 칭했던 과거 발언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들어간다. 자신이 공언한 설계가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왜 사익을 추구한 민간업자들은 선거 결과에 따라 플랜 B를 논의할 정도로 이 대표와의 교감 속에서 움직였단 말인가. 이는 그들의 교감이 공익이 아닌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은밀한 협력이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며 중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김 대변인은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핵심 관계자들이 돈을 통해 입을 틀어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욱 충격적인 폭로는 돈과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인 은폐 의혹 부분이다. 비리 행위에 대한 증언이나 양심 선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이 오갔다면 이는 사건의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사법방해 행위이자 공공의 질서를 조롱하는 범죄 카르텔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실제로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번복하거나 핵심 증인들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침묵의 대가로 오간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나아가 그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지자체와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권력이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은 성남시 관련 문건 제출 지연, 핵심 참고인에 대한 소환 불응 등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들은 특권을 등에 업은 권력자들이 어떻게 공적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들의 법적 요새를 구축하고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려 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사법 방해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이며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논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과 현재 사건 관계자들의 태도 간의 극명한 괴리다. 그는 한때 대장동 프로젝트를 자신이 직접 설계했다고 자랑스럽게 공언한 바 있다. 이 발언은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대장동의 이익 배분 구조를 옹호하는 근거로 사용되어 왔으나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검은 시나리오 앞에서 그의 설계는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을 증폭시킨다. 공익 환수라는 포장지 속에 숨겨진 것은 결국 사익을 위한 특혜 설계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설계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동안 정작 대장동 일당들은 모렴치한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남욱 변호사 등 사건 관계자들이 동결된 범죄 수익 재산을 들기 위해 사력을 다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동결된 재산은 결국 비리 행위로 벌어들인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조치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건의 본질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 회피보다는 나누어 가졌던 돈을 지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듯 보인다. 이들의 행태는 도덕적 파산을 넘어섰으며 끝까지 불법적인 이익에 집착하는 범죄자들의 뻔뻔함 그 자체를 보여준다. 이들이 재산 지키기에 나선 것은 사법적 처벌보다 재산상의 손해를 더 두려워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마지막으로 김계웅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민주당의 총력전이라는 더 큰 정치적 맥락에서 해석했다. 그가 언급한 사법 리스크 제거 시도들, 즉 항소 포기, 배임죄 폐지 시도, 그리고 검찰의 기소를 무력화하려는 노력이 모두 이 대표 개인을 법적인 위험에서 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항소 포기는 상급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회피하고 초기 재판부의 판단을 확정지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법치를 농단하는 심각한 행위로 지목된다. 더욱이 배임죄 폐지 시도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성남시에 대한 손해 발생이라는 법적 굴레 자체를 없애려 하는 자신들의 혐의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나 다름없다. 이는 입법권을 사적으로 전용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시키려는 초법적인 발상이다. 이는 특정 개인의 방탄을 위해 당력을 총동원하고 심지어 법률 체계까지 바꾸려 시도하는 사당화 논란을 재점화시킨다. 정의와 공정을 외쳐야 할 공당이 어떻게 한 사람의 법률적 방패막이가 되었는지에 대해 중립적인 시각을 가졌던 MZ세대마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정치권은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비정상적인 권력게임의 장이다. 국민들이 부여한 입법 권력을 개개인의 사법 방어에 쓰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위기를